안녕하세요. 가천대 양두석 교수입니다. 생명사랑 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명은 왜 소중한가? 그리고 생명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사망의 원인과 자살의 현황과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과연 자살의 원인은 그러니까 예방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생명사랑 지키기 활동은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생명사랑의 선생님들, 교직원들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은 왜 소중한가? 생명은 인류 역사의 원천입니다. 내 생명은 지구보다 무겁고 우주보다 소중합니다. 나는 지구상에서 가장 고귀한 생명체입니다. 생명은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나의 선물이고, 당신은 국가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재이기 때문에 생명은 매우 소중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소방관을 동물이 이렇게 사랑도 하고 있고, 생명, 널 사랑해. 늘 생명은 소중한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나의 생명은 지상의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이고, 절대 생명은 흠집이 나도 안 되고 살살 다뤄줘야 하고 항상 보물이어야 합니다. 놀라게 해서도 안 되고 슬프게 해서도 절대 안 됩니다. 2019년도에 아주 생명에 소중한 큰 사건이 발생됐습니다. 비행기에 470명이 탄 비행기가 미국에서부터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갑자기 8살 난 소년이 아파가지고 응급 치료를 해야 되는데 비행기에서 할 수가 없어서 이것을 긴급하게 회항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무려 470명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동의를 해줘서 긴급하게 이 비행기가 회항을 해서 안전하게 소년이 내려서 치료를 받고 4시간 후에 인천에 도착을 했는데, 환자는 당연히 병원에 치료를 받아서 완쾌가 돼서 모든 승객들에게 환자 부모는 감사를 표시를 하고, 특히 소년 8살짜리 소년은 Thank you for your saving my life, 이렇게 비행기 회사에다가 편지를 갖다가 보냈습니다. 이만큼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470명이라는 모든 사람들이, 승객과 승무원이 이것을 긴급 회항을 해서 비행기 항공유도 버리고 4시간 불가 연착했는데, 얼마나 생명이 소중하면 이러한 아주 아름다운 사건이 발생돼서, 이 사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생명의 소중함을 알렸던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생명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고, 생명 사랑의 자세로서는 자신을 갖고 자기 강점을 지향하고, 남들과의 관계는 배려를 하고 사회적으로는 수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소중한 사건이 또 발생됐습니다. 2020년도에 미국에 사는 45세 된 부부가 결혼 전에 애를 3명 낳고서 무려 14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이분이 큰아들인데, 아들을 낳는데 아들이 14명인데 딸을 요번에 하나 낳습니다. 딸을. 그래서 이 딸을 하나 낳아서 얼마나 소중하면은 생명은 더 피숭고한 가치다. 이래서에 무려 부부가 15명의 생명을 낳은 것이 너무너무 생명의 소중함, 이런 아름다운 기사라 전 세계를 즐겁게 해줬던 생명의 중요한 가치였다고 봅니다. 사망 원인은 예전에는 교통사고가 90년대에 많이 났습니다. 14,000명씩 교통사고로 사망하는데 자살은 4,000명밖에 안 됐었는데, 이것이 자살은 늘어나고 교통사고는 줄어들고 해서 2019년도에는 자살이 사망 원인의 5위를 차지하고 교통사고는 3,000명이 안 돼서 10위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자살은 92년도에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10만 명당 26.9명, IMF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의 급증하기 시작해서 특히 유명 연예인의 자살로 추종과 모방 자살이 늘어났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1년에 13,799명이 사망을 해서 남성이 여성보다 자살률이 2배 이상이 높고 안타깝게 15세 미만의 청소년 자살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충청남도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자살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서울이 굉장히 적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은 2019년도에 13,799명, 하루에 무려 38명이 목숨을 끊고 있는데 저는 38명은 소리 없는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 하루에 38명 중인데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은 하루에 760명, 20배 760명이 시도를 해서 자살 재시도 가능성은 60만, 70만, 자살 가족이 300만, 400만. 그래서 성인 가구의 10%가 직접적으로 당사자서 경제적인 손실도 6조 5천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살 요인은 경제적, 가정적, 심리적, 사회적 이런 요인이었기 때문에 절대 개인적인 그런 걸로 발생되지 않고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이런 원인으로 발생이 돼서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이 되고 있고 특히 자살의 경로는 생활 환경 속에서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증이 오다가 자살 생각을 하다가 자살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전 세계를 즐겁게 해주는 설리 이 유명한 배우도 악플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외국 같은 경우 일본이라든가 중국, 영국, 미국은 악플에 대해서 철저히 규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규제를 하지 못하고 있어서 또 2020년에 전 세계 K-팝인 구아라도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자살의 원인을 살펴보면 한국이란 너무너무 학력지상주의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성공을 해야 되고 경쟁이 치열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물질 중심으로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자살의 원인이 되고 그리고 조기 퇴직을 한다거나 특히 노인의 건강 상실, 빈곤, 외로움 특히 우리나라의 높은 이혼율도 자살의 원인이 되고 있고 가족이 부모랑 자식 간에 같이 안 살고 그다음 독거노인이라든가 생명을 경신하다 보니까 자살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자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자살 징후는 첫 번째는 죽음을 자주 언급하는 것이 죽겠다는 사람 이것은 바로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다. 그리고 대인 관계를 기피하고 남을 안 만나고 그 다음에 대외 활동이 줄어들고 술을 자주 마시고 소중한 물건을 남에게 주거나 죽음에 이런 시를 하고 그리고 특히 식사량이라든가 수면량이 줄어들거나 많아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대별로 자살 징후는 10대, 20대 젊은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죽음을 위한 신변을 정리하고 특히 SNS 사진의 문구에 자살 관련된 내용을 바뀌고 SNS에 죽고 싶다는 글을 띄우고 특히 이 우울증, 외로움, 의욕상실, 그 다음에 미안하단 말을 자주 한다거나 인터넷에 자살 방법을 검색하는 이런 청소년들 같은 경우 굉장히 위험한 청소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을 안타깝게 2017년도에 자살을 시도한 학생이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무려 451명이 자살을 시도했는데 최근 6년간 자살한 학생 수를 무려 114명이나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자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살 시도의 큰 특징은 최근에 연령이 낮아지고 그리고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학습 부담이라든가 가정 불화라든가 맞벌이 가정이 많아지고 부모와의 소통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이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을 통해 자살 자해나 콘텐츠에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굉장히 젊은 청소년들의 자살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10대 사이에 자살 콘텐츠가 지나치게 확대돼서 지난 국회에서는 자살 콘텐츠를 청소년 유해 매체로 선언해서 이런 거를 유포시키게 되면은 처벌받을 수 있는 이런 법도 지금 통과를 하고 있고 제주도가 자살 학생 제로지대로 되는데 특히 이 제주도는 교육감이 2015년도 교육청 예산으로 학교의 정신과 전문의를
채용을 해서 학교에서 자해라든가 자살 시도 사건이 발생하면은 학교 나가서 학생을 상담하고 치료해서 전문의와 학교가 꾸준히 연락을 받고 주고받아서 학생을 관찰해서 이런 노력으로 제주도는 3년째 한 명도 자살자가 나오지 않는 자살 제로 지대가 됐습니다. 이상으로 1차 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